공시가 1억 이하 주택 과연 지금 사도 될까요?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네시스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를 밝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스토리라는 칼럼인데 제가 여기 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좀 법률 관점에서 좀 담백하게 글이 잘 좋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좀 제가 잘 보는데, 김도훈 KB국민은행 WM이니까 뭐 웰스 매니저 뭐 웰스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겠죠. 스타 자문단 세무사님이시고요. 10월 9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 주택수를 할 때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틀린 내용이죠. 주택수가 어쩔 때는 빠지고 어쩔 때는 안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 기사는 주택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틈새 전략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주된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빠진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가 과세가 된다. 비조정 대상 지역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아서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은 12%를 과세하게 된다. 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인데, 취득세 중과는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하고는 좀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조정지역에서 2번을 사면은 이게 8%가 들어가고요. 3번 주택을 사면 12가 들어가고요. 4번을 사도 12%가 들어갑니다. 비조정 2번을 사면요. 기본세율 1에서 3%고요. 3을 사면 8%, 4를 사면 12%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씩 이렇게 뒤로 늦춰졌죠. 그런데 이 2번 주택의 조정지역, 이때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면은 예외적으로 1에서 3% 기본세율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기존 주택을 1년 또는 3년 안에 매도하면 2번 주택은 그냥 기본세율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조정이면 1년 안에 기존 주택 파셔야 되고요. 하나라도 기존이 비조정이라면은 3년 안에만 파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몇 개냐. 그리고 이때 주택수는 세대기준 주택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1억 이하 자체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고,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정비구역은 제외이므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구가 조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이건 이해되시죠?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거 이상하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근데 이 해당 기사의 핵심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세는 포함이 안 되는데 양도세는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양도세와 취득세, 좀 여력이 되시면 보유세까지 이 주택수를 전부 다 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일부러 제 거 블로그라든가 칼럼 같은 거 쓸 때는 주택수를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하셔서 좀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고, 여기서 주택수는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관리지역은 제외, 즉 포함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 아셔야 되는데,
일시적 2주택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번 주택 조정을 사면 제가 8%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이렇게 매도하면은 기본 수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냐면은 2번 조정을 사더라도 그냥 처음에는 기본 세율, 즉 1에서 3%만 내요. 그리고 나서요, 기존 주택을 매도했는지 매도 안 했는지 사후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날로부터 3년 또는 1년 안에 팔면 1에서 3%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안 팔면은 추가로 세금 내라고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단 믿는다는 거죠. 과세당국은. 자, 그 프로세스 생각난 김에 한번 같이 말씀드렸고, 자, 보유세를 살펴볼까요? 보유세를 살펴보면 재산세 차이가 없다. 추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만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몇 개가 있던지 간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사면 일단 취득세는 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는 그냥 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만 내는 거니까 그냥 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부세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종부세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다. 즉 공시가격 1억 이하라 하더라도 온전히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주택수는 뭐예요? 보유세, 즉 종부세 주택수죠. 종부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으니 늘어난 세금도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고 있던 종부세가 순식간에 2배 이상 뛸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자, 종부세 기본세율은 0.6에서 3%인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1.2에서 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투자용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으로 인해서 1억 이하짜리로 인해서 종부세 세율이 2배로 뛰어버린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또 만약 1세대 1주택이라면은 공시가격에서 기본적으로 6억을 공제하고 추가로 5억을 공제해서,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었죠. 총 11억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공제까지 더하면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데, 투자용 1주택을 취득하면 1억 이하짜리 추가 공제가 5억하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공제 혜택가 모두가 배제가 된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취득 단계 봤죠? 이제 보유 단계 볼 거예요. 보유 단계. 보유 단계 1억 이하.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A주택입니다. 강남 고가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시가를 뭐 한 15억 정도 할까요? 그럼 시세 20억이 넘겠죠. 자, 이 경우에 1주택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는 그냥 얼마 나오겠죠? 자, 종부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부세는 단독일 때랑 공동명의일 때가 다르죠. 자, 단독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공시가 15억에서 11억을 빼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 현재 95% 곱하고 세율 곱하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추가 세액 공제. 이게 이제 연령, 그리고 장기 보유. 요게 이제 크죠. 그렇게 해가지고 종부세가 얼마가 나올 겁니다. 공동명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6억씩 빼잖아요. 6억씩. 남편 15억이니까 7.5억. 6억 빼고. 글씨가 좀 빨라지는 거 죄송해요. 그리고 95 곱하고 세율 곱하고. 공동일 때는 추가 세액 공제가 없죠. 아내도 똑같이 7억 5천에서 6억 빼고 95 곱하고 세율 곱하고. 그래서 얼마가 나올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야, 이제 좀 용돈벌이 좀 해볼까? 해가지고 1억 이하 주택을 산 거예요. 1억 이하 주택. 근데 하필 이게 조정지역이네. 그럼 강남도 조정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면 조정 2주택이 돼버렸죠? 2주택이 됐죠? 이때 2주택이 되면은 요 1주택 단독명의 요구 추가세액 공제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1주택은요 1세대 1주택
플러스 단독일 때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억 이하가 들어가가지고 2주택이 되면은 요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만약에 공동명의면은 이 방법으로 해서 가기는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도 조정, 여기도 조정이잖아요. 그럼 이때 종부세 세율이 1.2에서 6.0으로 확 올라가 버려요. 더 높은 구간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가 용돈벌이 좀 하려고 잠깐 이거 사가지고 단타로 치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세금이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 강남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엄청날 거예요. 그게 몇 년 지나면은 집값 공시가격 1억이야 아마 그 집값에 근접할 수도 있어요. 보유세가. 이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부담하는 양도세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인 경우 기본 세율이 20%를 더하고 3주택인 경우 30%를 더해서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최고 세율 구간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까지 나올 수 있죠. 1억 이하 주택이 여기에 해당될지 여부는 지역 기준 등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만약 단기 투자용으로 접근한다면 단기 양도에 대한 중과도 검토해야 된다. 즉,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70%, 1년에서 2년 사이에 양도하면 60%다 양도세로 날아가 버리고요. 2년 넘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더 무서운 거는 얘 때문에 주택수가 1에서 2로 늘어났죠. 비과세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비과세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가 됐지만 얘가 들어가니까 얘 때문에 비과세가 안 돼버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얘를 이제 갑자기 내가 강남에 있는 집을 비과세를 받아야 돼.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면 이거를 팔고 다시 요걸 팔면 비과세가 되겠죠. 순서를 얘를 1번, 2번. 자, 그런데 이게 곧바로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1년 1월 1일 이미 지났기 때문에 1억 이하짜리를 판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하시거나 거주해야지 강남 주택이 비과세가 돼요. 그럼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버텨요?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되면. 헐값에 잘못하면 팔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비과세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이제 기사는 제가 이제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법인 이제 아마 별도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이제 좀 법인으로 많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살 때 뭐를 조심해야 되냐? 주택수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택수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좀 한번 정리를 싹 다 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항상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자, 주택수입니다. 주택수.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자, 개인으로 샀을 때입니다. 자, 취득 단계에서는 주택수 안 들어가죠. 주택수 안 들어가죠. 단, 재개발 등, 제재, 관리지역이면 들어가고요. 자, 보유세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 당연히 포함이죠. 종부세 당연히 포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것 때문에 종부세가 중과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죠. 양도세는요? 당연히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되거나 또는 비과세가 날아가 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여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여기 취득세에서 주택수가 빠지니까 이것만 보고 이거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근데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내가 팔 때까지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이걸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것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지고 있는 주택까지 비과세 전략까지 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출고 전략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본 김에
앞에 일부에서 봤던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서 자 이제 법인까지 봅시다. 법인까지. 자 법인까지 봅시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법인 같은 경우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인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 안에 있으면 이때 중과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재산세 당연히 들어가고요. 종부세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중과가 들어가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금액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최고세율 3% 또는 6%가 들어가버려요. 단일세율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법인 같은 경우에 보유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공시가를 1억 이하짜리를 막 갑자기 3개 사버리면은 비록 비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3% 6% 최고세율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양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수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게 추가 법인세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어차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나 비과세 개념 없고 추가 법인세하고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차라리 1억 이하짜리를 이렇게 가는 지금 패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셔야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십니까? 제가 앞에 내용 영상을 설명드릴 때 제가 법인을 할 때 뭘로 가급적이면 하라 그랬어요? 세를 끼고 사주는 임대업, 갭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매매업을 하라 그랬잖아요. 매매업. 근데 이제 단기간에 정말 얼마나 오를 건지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 매매업을 하라고 하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차인들이 내가 법인 임차 내가 이제 세입자인데 딱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법인이잖아요. 불안해요. 아, 내가 생판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막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불안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극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취지에 맞게 법인 취지에 맞게 좀 매매업으로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법인에 대한 좀 과세책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서 올라왔던 영상 요거를 좀 같이 먼저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사 오늘 시간 2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택수는 다 다르다. 주택수는 다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따지셔야 된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이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비과세가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갖고 있는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1억 이하짜리 주택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나서 종부세가 중과될 수도 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차라리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매매업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차라리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개인 명의로 해야 될 거, 법인 명의로 좀 해야 될 거, 좀 그게 좀 명확하게 나눠지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떠셨습니까? 도움 되셨습니까? 자,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굉장히 좀 작년부터 해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무작정 좀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에 대해서 좀 약간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개인 명의로 이거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샀는데, 다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외 지역에 있고, 공시가가 3억 이하라면은, 이 주택이 양도세 중과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투자를 잘했어.
내가 너무 투자를 잘해가지고 공시가 1억이야 할 때 샀는데 한 2년 3년 사이에 2년 이하 해버리면 단기 세율 되잖아요.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공시가 3억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겠죠.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자, 그래서 여기 양도세 중과 부분은 좀 그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주택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월세를 많이 받고 현금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시세 차익이 나야 돼요.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출구 전략까지 고민하셔야 되고, 이걸 약간 역발상으로 내가 공시가 1억 이하짜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차라리 역발상으로 아주 그냥 길게 좀 접근을 하셔서 좀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어떤 월세 정도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냥 요 정도만 그냥 힌트를 드릴게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특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멤버십 특강에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할 게 많네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멤버십 특강, 멤버십 이거 시작한 지 1주년 돼 가는데 1주년 기념 맞이로 뭔가 작은 이벤트라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우리 명사초청 특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절친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다른 채널에서는 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인터뷰 이렇게 다른 분들을 모셔서 할 때 일부러 저는 그냥 와서 하는 인터뷰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도 남들처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거는 다른 데서 하니까 저는 하기가 싫고요. 대신에 제 주변 지인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모셔서 멤버분들한테만 특강을 하는데 그분들을 제가 모실 때 저는 별도 제가 강의료를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수익료 법인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 법인에서 제가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그분한테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멤버들한테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제가 작은 이벤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죠. 저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번 주에 2건이 지금 있습니다. 꼬마 빌딩 관련된 이승현 회계사님 수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증여 관련된 게 이제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김종석 세무사님 전에 나오셨죠. 자금 출처 관련된 거 할 거고요. 제가 처음으로 취득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 뽀개 보겠습니다. 11월 달에는 그 김성범 세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법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세무사님 계세요. 그래서 취득세 쪽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취득세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11월 달에 그거 한번 다 뽀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멤버십 수익료의 일부를 좀 돌려드린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력만 되면은 뭐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명사초청 특강 지금 10월달, 11월달 각각 2번씩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좋겠어요. 그냥 한 달에 한 4번 이렇게. 당연히 저는 돈이 그만큼 훨씬 많이 나가는데 뭐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 주시는 거에서 제가 일부 해가지고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좀 도움 받고 그 세무사님들도 되게 실력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가세요. 저는 상담 안 하고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자격사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소개한다고 제가 받는 거 뭐 일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저는 또 제 채널 좀 컨텐츠가 풍부해지니까 좋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삼자가 윈윈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벌써 내년 이야기하네요. 더 많은 우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뭐 변호사님들, 뭐 간평사님들 그런 분들까지 모셔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은 그래서 10월 달도 제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도 많이 덥다고 하는데 여기 서울은 어제 이제 비가 오고 나서 확실히 오늘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 후드티하고 맨투맨티가 잘 예쁘게 파는 곳인데
거기 가서 정말 세일하는 거 아주 득템을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아서 좀 질문 받으면 좋을 텐데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보도록 하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우리 절친분들 최우선 빨리 피드백 드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